자,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그 제 복장이 좀 어떠십니까? 진짜 사나이 컨셉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TV에서 병영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요 그 옷을 코디를 이렇게 저희 코디분께서 해주신 의도가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사나이답게 자,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군대 갔다 왔는데 태우 선생님도 아마 군대 갔다 오셨을걸요? 저희가 군대에서 뭘 했을지 여러분들 수강 후기 게시판 있죠? 거기에다가 한번 좀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맞추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상품 아마 책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번 올려봐 주시죠. 제가 군대에서 뭐 했을까요? 네, 자, 그러시면 13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A번부터 D번까지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자, the fact that은 이제 that 이하의 주어 동사의 절이 와야겠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는 사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 컴마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또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접속사가 개입돼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A번은 자동 오답이 되는 것이고요. B번으로 가시면 so as to가 나와 있습니다. so as to는 뭐죠? 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몇 차례 보셨는데 토익에서는 주로 in order to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부정사의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부정사의 to가 되겠습니다. 부정사는 사실은 in order가 없어도 되는데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용법이 다 있는데 자, 얘는 부사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부사용법 중에서도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목적의 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앞에다가 in order를 붙여서 수거화시켜서 쓰거든요. 그와 동의어 표현이 so as t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B번의 선택지는 대단히 눈여겨서 봐두셔야 되겠고요. 2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우셔야 돼요. so as to 다음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 to는 전치사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수거를 전혀 암기하고 있지 않다 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자, 알아두시는데 만약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강조하지 않겠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로 가시면 똑같이 to로 끝났지만 according to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하나의 전치사 취급을 받는 수거입니다. 오늘 앞쪽에서 instead와 of의 조합을 보셨어요. instead는 부사인데 of와 결합되면 하나의 전치사 취급을 한다. according은 형용사예요. 그런데 to와 결합되면 이것은 하나의 전치사로 봅니다. 자, 동의어 표현으로는 in accordance with가 있어요. in accordance with가 있습니다. 요거를 왜 굳이 여러분께 적어드렸냐면요. 자, accordance라고 하는 명사가 되게 되면 전치사가 뭘로 바뀌어요? 다시 with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가진 단어들은 같은 전치사를 취하는 게 원칙인데 in accordance with는 또 저렇게 쓰니까 수거로 외워두셔야겠어요. 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자, D번의 consequently는 자,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사 자리는 아니니까 또 지우죠. 자,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C번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C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품사 문제, 즉 어미를 가지고 명사형 어미냐 형용사형 어미냐를 가지고 품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품사 문제를 만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according to는 보통 자, 근거 혹은 출처를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 소식 같은 걸 전할 때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에 따르자면 이렇게 얘기할 때 according to the newspaper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규정 따위 자, 이런 것의 근거 출처를 나타낼 때 쓰죠. according to the regulation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규정에 따르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출처와 근거를 나타낼 때 자, 우리가 according to를 쓴다는 사실도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보고에 따르자면 어떤 거죠? 바로 오르샵
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계획 중입니까? 바로 오프닝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뭘 오프닝하는 것이죠? 바로 오프닝의 목적어가 또 와 있어요. 자, 30개의 새로운 지점을 전국적으로, nationwide는 부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오프닝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하나만 추가로 여러분께 또 정리를 해드리면 pl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동사 plan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ing는 절대로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ing가 올 때는 어떻게 쓰죠? 자동사로 써서 자, on ing 이렇게 씁니다. 자, 이 on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ing 하는 것을 계획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굳이 이제 on을 해석을 하자면 on은 about의 뜻이고요. ing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하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에요. 플랜에 대해서. 그래서 플랜도 이렇게 잘라서 계획하다라고 외우는 것은 그닥 의미가 없고요. 자, 이하에 자, 뭐뭐를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에 관해서 계획하다.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31번은 자, 해석까지 마무리하고 자, 플랜의 쓰임새까지, 동사 플랜의 쓰임새까지 여러분께 추가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32번으로 가시고요. 32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참고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명사로 강조의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뭐뭐를 강조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앞쪽부터 이제 여러분들 품사를 그러니까 품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해 보시면요. 자,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맨 앞 페이지에 article. 됐죠?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entitled는 뭘까요? 이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too far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붙은 자, 그런 앞 페이지의 article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타동사는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야 ed형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능동의 구조니까. 그런데 이건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구조고 따라서 최근에 만들어진 자, 무엇입니까? 실수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rticle이 어떻습니까? 자, 동사 자리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고요. 얘가 단수인데 지금 were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따라서 단수의 동사이면서 이하에 또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니까 능동태가 되면 말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관건은 entitled to far라고 하는 부분을 동사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여겨 봐두셔야겠죠. 혹시 잘 모르셨다면. 그죠? 네, 그래서 자, 바로 뭐뭐라고 타이틀이 붙은 이렇게 돼서 이하에 있는 to far 이렇게 명사가 오더라도 이하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뭐뭐라고 자, 타이틀 붙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목적어는 앞으로 지금 빠져나와서 수식받고 있어요. 이 아티클을 뭐뭐라고 자, 타이틀을 붙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니까 entitled 이하의 명사가 오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보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ed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수동구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사가 왔으나 보호로 왔기 때문에 수동의 구조가 맞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어렵죠. 그래서 명사를 주로 이렇게 목적 보호로 취하는 단어들은 외워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entitle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표를 하나 드린 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사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던가요? 자, 몇몇 실수들을 강조하는데요. 그 실수가 바로 뭐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실수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 바로 지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최근의 실수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3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해석까지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33번으로 가시고요. 자, 33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후의 뜻이고 그 다음에 kilometer 안 해도 되겠죠. 자, congestion은 교통 체증 따위를 말하고 direction은 방향, 약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휘 문제네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자, 직장을 향해서 자, 떠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봤어요. 뭘 봤죠? 자, 바로 뉴스 리포트를 봤는데, 자, 그 뉴스 리포트가 뭐 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바로 informing 하는 것이죠. 자, informing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요거는 지금 지각 동사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TV 뉴스 리포트가 알려주는 걸 봤어요. 누구에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바로 이 도로에서 있었던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것을 봐서 자, 그래서 자, 원인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녀가 바로 우회도로가 되겠죠. 자, 바로 alternative라고 하는 것은 대안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alternative routes가 되겠습니다. 직장까지 우회도로를 자, 그녀가 취했다. 우리말로 하자면 우회도로를 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3번에 자, 정답은 C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유사한 어휘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휘의 문제예요. 따라서 A, B, C, D 선택지의 뜻만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해석의 과정에서는 자, so 이하의 자, report와 informing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134번이고요. 134번 같은 경우에도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A, B, C, D는 선택지의 품사가 완전히 달라요. not only는 잘 아시겠지만 but also와 짝을 이루어가지고 set로 쓰이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but also가 보여요? 뒤에? 안 보입니다. 얘부터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together with는 뭐예요? 이거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포함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I sent an order. 내가 자,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Together with the $40 check. 이렇게 얘기하면 $40의 수표를 포함해서 수표와 함께 주문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together with는 여러분들 하나의 전체를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뭐가 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하에 지금 또 주어 동사가 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접속사를 포함하는 누군가가 와야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instead of는 누가 봐도 전치사잖아요.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그죠? 실제로 굉장히 토익이 복잡해 보이지만 토익은 영어로 치자면 정말로 단순한 영어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는 한두 번 여러분께 드렸을 텐데요. 영어가 바다라고 친다면요. 이 토익은 정말 실개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개 외워두세요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품사관계 정확하게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판단하고 답을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together with는 전치사고 not only는 상관 접속사고 instead of는 전치사면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답이 된답니까? 그래서 정답은 in which가 되는 것이고요. in which는 원래 in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게 앞으로 딸려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고요. memorandu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요 문장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안에 중복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 memorandum은 말 그대로 메모인데요. 자, 메모가 어떤 메모예요? 자, 적절한의 뜻이죠. pertinent. 적절한 자, 바로 예산 관련 정보죠. 적절한 예산 정보가 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메모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는 중복이 되는 명사고 이는 중복이 안 되는 전치사니까 뒤에다 썼다가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이하에 중복될 때,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격일 때는 뒤에다 냅둬도 되고 앞으로 당겨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A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구조와 자, 그 다음에 어법 기본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품사 정리를 해서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대명사의 본질 자, 혹시라도 기본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꼭 챙겨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메모랜덤이 있는데요. 그 메모랜덤 안에서 적절한 예산 관련 정보가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메모랜덤이 그 메모가 어떻게 되죠? 읽혀져야만 한다.
누구에 의해서? 중요한 직원에 의해서 모두 읽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34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35번 가시면 35번은 좀 어떻게 좀 수월한 문제네요. 자, sign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로 사용되면 자, 당연히 서명하다의 뜻이죠. 명사로는 징후의 뜻과 간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거 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offer도 당연히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뭐 뜻은 여러분들께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drive도 마찬가지로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요. 자, drive가 이제 명사로 사용되게 되면 운동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말고, 그죠? 그래서 뭐 무슨 운동이 있을까요? 뭐 새마을 운동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헌혈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drive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drive라고 하죠. 동사로 당연히 몰고 가다고요. agree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동사인데요. agree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agree with somebody고요. 누구누구와 동의하다. 또는 자, something에 동의하다라고 하면 agree with, to, on, about까지 이렇게 해서 무엇에 동의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명사가 뒤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수이기를 바랍니다. 일단 해석이 필요 없어요. D번은. 먼저 쫙 보고 리스 말도 안 돼. 이거죠? 자, agree가 만약에 여러분들 타동사로 사용된다면요. 자, 그때는 to 부정사 목적어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절의 목적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that 이하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to 이하 하는데 동의하다라고 해서 요때는 타동사 용례로 보고요. 요때는 우리가 자동사의 용례로 자동사의 용례로 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gree도 자, 다른 동사들은 다 뜻만 알려주고 지나가면서 얘는 왜 이렇게 다 적어줄까요? 중요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잘 찾으세요. 왜 필기해 줄까? 저거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여기 in order to 나와 있네요. 그러면 benefit는 뭐예요? 동사란 얘기죠. 얘도 동사명사 동일형이죠. 무엇으로부터? 바로 할인된 그런 요금입니다. rates. rate는 원래 비율의 뜻이지만 요금의 뜻도 있죠. 할인된 요금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 빌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만 된다? 바로 리스에 사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은 자, 리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스는 장기 임대가 되겠고요. 자, 언제까지죠? 자, 이번 달 말까지는 장기 임대 계약서에 사인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A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뭐 그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품사 하나만 좀 강조하면 리스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영어는 어순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리스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동사 판단, 명사 판단 할 줄 아셔야 돼요. benefit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영어는 품사 정리부터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정확한 해석 하실 수 있고요.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도 잘 맞출 뿐더러 Part 7도 잘하고요. 궁극적으로 영어가 스무스해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까지 5문제를 마무리했으니까요. 자, 또 이제 그 화면을 좀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자, 강의 후반부에서 36번부터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뵐게요. 자, Part 5의 마지막 5문항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36번부터 140번까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요 구간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죠. 학생들은 되게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많이 틀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좀 재밌는 그런 발언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틀리는 게 아니라 요 구간이 난이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집중력을 여러분들도 잘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 13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regarding은 당연히 ing가 붙었으니까 동사에 ing가 붙었다라고 치고 전치사
동명사나 분사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concerning과 함께 about의 뜻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정답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be decided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근학계나 자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달려 있잖아요. 하하 안 되겠습니다. nearby는 근처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near 자체도 형용사지만 nearby도 형용사고요. near를 주로 이제 전치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는 near 자체를 형용사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nearby store 이렇게 얘기하면 근처에 있는 점포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는 주로 nearby를 쓰죠. 여기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도 아닌 것이죠. either가 나와 있습니다. or가 나오려면 either A or B가 돼야죠. 그럼 either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or가 나오면 된답니까? 안 됩니다. whether도 or와의 조합이 가능하죠. 그런데 요거는 도치가 된 거잖아요. 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celebration이 개최가 됩니다. A 호텔에서 혹은 B 호텔에서. 됐죠? 예. 자, A에서 B에서 개최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죠? 예. 혹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뭐뭐인지 아닌지의 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 접속사 whethe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꽤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접속사가 지금 와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D번에다 답을 못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either A or B이기 때문에 정확하셔야 돼요. 그냥 or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either를 답으로 쓰시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단 한 가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 or not이 앞쪽에 여러분들 도치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르셨을까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런데 요것도 여러분들 제 그 본 강의, 자, 요 무료 강의도 물론 무료 강의에서도 제가 한두 번 이런 언급은 드렸지만 유료 강의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whether 다음에는 or not이 도치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구조에 주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까지를 알고 있었던 학생이면 좀 더 손쉽게 D번에다 답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답은 일단 D번으로 잘 냈어요. 자, 그런데 해석하시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중간에 2개 정도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잘 봐두셔야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Part 7에서 만났을 때 혹은 어휘 문제에서 만났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has yet to가 되겠습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yet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yet은 부정문에 쓰이는 부사이고 의문문에 쓰이는 부사예요. 의문문에서는 벌써, 부정문에서는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긍정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has to가 가지고 있는 어감은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야만 한다기 때문에 결정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다는 어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has to를 우리가 긍정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나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has와 to 사이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부정어의 뒤에 나와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거 들어봤죠? Not yet. 자, 그래서 yet는 지금 부정어의 뒤에만 나옵니다. 자, still도 우리가 여전히의 뜻으로 부정문에도 쓸 수 있는데요. 자, still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부정어 앞으로 가면 still을 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till을 이용하려면 it still has to be decided로 쓰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의 뜻일 때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yet도 쓸 수 있지만 자, 긍정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쓰는 still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자, still은 그 부정어의 앞에 쓰고 yet은 자, 부정어의 뒤에 쓰기 때문에 만약에 has to의 앞에 나오게 되면 still을 써야 되고 자,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yes를 써야 된다. 이건 시험 문제 꺼리죠. 이 문제를 변형하면 여기에
밑줄을 주고 자, 뭘 같이 준다? yet과 still을 함께 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yet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have yet to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만 직역은 여전히 뭐뭐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결정되지 않았다죠. 두 번째 해석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게 가짜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진짜 주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올해 자, holiday celebration, 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말하겠죠. 크리스마스 휴일에 대한 축하 파티가 개최되는데 요곳이나 요곳에서 개최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whether는 결국은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whether가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되면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주어절이기 때문에 타당하고요. 자, whether는 참고로 부사절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때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사절에 사용됐을 때의 뜻과 명사절에 사용됐을 때의 의미도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36번 문제 정답은 나름대로 찾기가 수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yet의 용법과 자, 그다음에 진주어 가주어에서 가짜 주어를 is로 놓고 진짜 주어를 되게 대절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whether절로 자, 진주어를 쓰는 부분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자,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3개가 있고 failure는 명사네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 자리죠? 자,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C번을 지우시고 자, 그러면 태로 가면 셋 다 또 어때요? 능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다? 시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가 맞느냐, 현재 진행이 맞느냐, 과거 완료가 맞느냐의 자, 논점이 확보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자, 출처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Independent Market Research.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자, 그런 시장 조사에 따르자면 자, Fast Trade라고 하는 자, 이것이 이 회사가 어떻습니까? 고객 보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죠? 그들이 현재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맞는지 아니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인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was not able이라고 하는 게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름을 갖다가 자, 이름이란다. 고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갖다가 유지 보유를 할 수가 없었대요. 과거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이보다 더 과거 시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자, 고객을 유지할 수 없었다가 논리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뭘로 쓴다고요? had 플러스 pp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땠으니까 disclose는 드러내는 거고. 그죠? 네. 뭐를요? 자, 바로 상대 비용. 자, 상대 비용은 비교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대 요금, 비교 요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요금과 자, 다른 회사의 요금을 자, 비교한 그런 비교되는 요금 있죠? 이것을 갖다가 disclose, 공개하는 것이죠. close가 닫는 거니까 disclose는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공개하는데 이 당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객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인과관계로서 적절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공개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 고객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는 그래서 자, 시제 문제인데 적절하게 시제를 따질 때 특정하게 시제를 부르는 어구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시점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단서가 있어요. 특정 시점을 부르는 단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38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명사인데 의미가 서로 다르죠. ad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갖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개념과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입장, 입학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련의 사건, 자, 혹은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inventory라고 하는 것은 재고 목록이고요. 자, 근데 version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한국어 버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개조 내지 뭐 작품을 이제 개작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인데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버전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어 버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어식으로 개조된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4개의 선택지가 전부 다 명확하다라고 하면 명사 어휘 문제잖아요. 그러면 해석해보고 답 찾으면 되죠. 자, take notes는 뭐예요? 이거는 그 메모하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죠? 바로 copious라고 하는 것은 뭐 방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대한 메모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자, 회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자, 그녀는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뭐와 관련해서? 자, 바로 연속에 대해 연속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자, 바로 in which 어떤 아이템들이 논의가 된 순서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퀀스 안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어떤 그 순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순서인데 순서 안에서 아이템들이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인 것이죠. 다시 꼼꼼하게 필기를 하는 것이 원인이었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가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근데 그 순서는 어떤 순서인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논의된 순서가 있었을 거라고요. 순서 안에서 논의가 됐겠죠? 자, 그런 순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대한 양의 노트, 메모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8번도 마무리를 짓는데 이 문장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sequence라고 하는 단어를 잘 뜻을 몰라서 자, 틀렸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토익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단어예요.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염색체의 그 순서적 배열 뭐 이런 것으로도 유전학에서는 쓰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그냥 순서의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일련의 그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자, 혹은 뭐 숫자들, 행동들 이런 것을 다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의 뜻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행동들일 때는 주로 자, sequence of 자, event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들 이런 의미 이런 덩어리로 sequence of의 형식으로 자주 쓰인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39번이고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부사고 뜻이 달라요. 자, subsequently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뒤에라고 하는 뜻이죠. 그 바로 다음에 자, 그런 뜻이고 inappropriately는 부적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rregularly라고 하면 자, 요것은 비정기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것은 orderly가 되겠습니다. orderly는 품사가 부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order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우리가 ly를 붙일 땐 보통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형용사가 없죠. 그러니까 명사에 ly가 붙은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앞쪽에서 A, B, C, D는 모두가 다 부사죠. 라고 했던 발언은 사실은 좀 오류가 있는 거고요. 자, D번은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순서대로의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 올라탈 때 get on the train in an orderly manner 이렇게 얘기하면
자,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올라타세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manner는 자, manners와는 달라요. manners는 에티켓의 뜻이지만 manner는 방식의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D번을 일단 소거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질서정연하게 라고 부사로 여러분들이 봤다라손 치더라도 답을 내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토머스 그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잘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포지션을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공받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질서정연하게 제공받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and가 순접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인터뷰 기간 동안에 잘해서 자, 잘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바로 그 포지션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A번에 쓰시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형용사라는 사실 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자, 39번 마무리하고요. 40번 갑니다. 자, 140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동사도 있고 아닌 애도 있죠. 얘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D는 동사일 수도 있지만 자, 얘는 분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 자리? 더와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돼서 are가 들어있거나 have가 들어있거나 동사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웠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해보시면 뭔가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만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Charity Ball. Ball이라고 하는 것은 무도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자, 롯데 호텔에 뭐 크리스탈 볼룸이 있다. 자, ballroom이라고 하죠. ball은 무도회의 뜻이에요. 무도회를 하는 그런 방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보통 그 연회 같은 것을 크게 여는 자, 그런 커다란 연회실을 우리가 자, ballroom이라고 자, 많이 호텔에서 칭해요. 그래서 자선 무도회가 계획이 되었는데요. 뭐 하려고요? raise 다음에 돈이 나오면 모금하다죠. 돈 모금합니다. 뭐 하기 위한 돈이죠? 이게 바로 자, 포장하는 것이죠. 모든 도로를 포장하는데 어떤 도로죠? 바로 낙후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브릿지가 되겠고요. 어디 안에 있는 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낙후된 도로와 자, 그다음에 다리를 자, 재포장하기 위한 자, 돈을 갖다가 모금할 수 있도록 자, 무도회가 계획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문제는 deteriora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단어는 타동사가 없어요. 자동사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ED로부터 수식을 받으려면 뭐뭐뭐를 당한 단어가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사는요. 뭐를 당한 단어가 없어요. 가해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동사만 뭐뭐뭐를 당한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동사의 ED는 명사 수식이 되지만 자동사의 ED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broken window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broken이 도대체 window로 수식하냐면요. 창문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행위를 가했는데 어디다가? 창문에다가 깨뜨리는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깨진 창문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 자체가 가했다의 느낌이 없으면 그 뭐뭐를 당한 명사 자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사는 가했다의 동사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지금 ED형 자체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 이거 자체가. 그래서 deteriorated roads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영어의 고수라면 지금 답은 쉽게 굉장히 찾아낼 수 있었겠지만 진짜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거나 이런 학생들이었다면 저에게 분명히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ED는 지금 수동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것도 ing가 완전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ED가 수동의 개념 없이 자동사의 ED가 완전히 형용사화된 케이스입니다. 낙후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deteriorate는요. 나빠지다 라고 하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나빠지다에 또 수동이 되면 어떻게 돼? 나빠지는 것 자체가 수동인데. 그래서 자, 이거는 그 수동의 개념이 없는 완전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동사의 ed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적어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자, 토익에 나오는 것들이 expire. expire도 파기되다라고 하는 자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료된 이라고 할 때 expired 이렇게 씁니다. 혹은 specialized도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다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specialize in으로 쓰죠, 주로. 그런데 specialized라고 하면 전문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f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지다의 뜻이 있거든요. 얘는 타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fallen leaves. 근데 낙엽이죠. fallen 자체도 leaves가 뒤에 오게 되면 얘도 완전히 형용사된 그런 화된 PP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deteriorated까지 자동사의 ed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케이스니까 꼭 외워두셔서 혼돈 없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40번 문제는 사실은 안 해드리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예리한 학생들이 궁금증을 제기하거나 혹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냥 지적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서 기왕에 말이 난 김에 자동사의 ed 중에서 야, 완전 형용사 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그룹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저희는 네 번째 강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Part 5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 강만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섯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